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5인방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의 불꽃, 오스만 투르크라는 주제로 해서 슐레이만 1세로 대표되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역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빈 공방전, 이 비엔나 공방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엔나, 자,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죠. 자, 바로 서유럽 기독교 세력의 최강자였던 당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이 빈 공방전은 바로 이슬람의 이 오스만 제국과 또 기독교의 신성 로마 제국 간에 벌어진 혈투, 바로 1529년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8일간 벌어진 대공방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바로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 유럽, 그래서 이제 비엔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기독교 세력이 완전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전투가 바로 1529년에 있었다. 1차. 그 2차가 바로 1683년에 벌어졌는데 두 번에 있었던 그 빈 공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83년에 있었던 2차 공방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1529년의 이 사건은 1차 빈 공방전으로 지칭하지요. 자, 두 번 모두 다 수비 측인 이 오스트리아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 이 오스만 제국의 서유럽 진출은 좌절되죠. 15세기에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과 함께 이 서유럽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큰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대해서 한번 독자적인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16세기 전반은요, 이 오스만 제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르비아, 알바니아를 순차적으로 정복하면서, 자, 16세기 초 이집트의 맘루크 왕족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바로 대제 슐레이만 1세가 통치했던 1520년에서 1566년, 이 16세기 전반부는 지중해에서 이 오스만 제국에 감히 대적할 세력은 없었다. 적수가 없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슐레이만은요, 26세에 즉위합니다. 이 야심만만한 청년 술탄은 국가의 법을 공고히 다지고 또 예술과 문화를 진흥시키는 등 내치에도 힘쓰죠. 아울러 이 아버지인 셀림 1세의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원정 또한 꾸준히 감행합니다. 재위 기간 동안 이라크와 아라비아 반도, 튀니지가 이 오스만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1526년에 있었던 이 모하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 한때 동유럽 최강국이었던 헝가리 왕국을 박살냅니다. 이후 슐레이만은 명실공히 3개 대륙을 호령하는 제왕이 된다. 바로 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헝가리를 무너뜨리면서 유럽을 아우르는 엄청난 대제국의 주인공이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 4개 대륙을 지배하는 황제가 옆 동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카를 5세이죠. 카를 5세.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스페인 왕이었던, 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통치했던 영역이 바로 유럽에서 스페인 대부분,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 중부 유럽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점점이 몇 군데 영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면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4개의 대륙을 통치하는 엄청난 제국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친가와 외가를 통해 물려받은 막대한 영토의 소유자로서 이 샤를마니와 나폴레옹 사이 바로 약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황제였던 겁니다. 당시 신대륙에도 엄청난 크기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서 보내지는 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죠. 근데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이었던 이 플랑드르, 밀라노를 차지했고요. 자, 그의 치세 때 이 합스부르크 왕조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영국은 이류 국가였고요. 유일하게 붙어볼 만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죠. 이 프랑스 역시 몇 번 까불다가 결국 깨갱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최전성기에 도달했던 두 제국, 바로 오스만 제국과 이 신성 로마 제국 간의 충돌은 그래서 역사의 필연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유럽 세계는요, 레콩키스타로 스페인에 남은 이 그라나다에서 마지막 이슬람 세력을 축출한 게 1492년이잖아요. 하지만 반세기도 되지 않아 다시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지에서 유럽의 최전방이었던 이 헝가리마저 이 모하치 전투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자, 이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뿌리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는요, 이 오스만 제국과 국경을 마주 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 1526년 이 헝가리 왕 러요시 2세가 후계자 없이 이 모하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카를 5세, 바로 황제 카를 5세의 동생이자 당시 오스트리아 대공이었던 페르디난트 1세가 자신이 헝가리 왕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사한 러요시 2세의 그 아내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러요시 2세도 전장에 가면서 자신이 혹시 전사할 경우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헝가리 귀족들은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심을 얻은 귀족을요, 야노시 1세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디난트 1세는 군사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헝가리의 수도였던 부다를 점령을 하게 되죠. 야노시 1세는요,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술탄 슐레이만의 신하가 되겠다, 그리고 봉신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제위 탈환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완전 막장 상황인 겁니다. 이후 헝가리는 이제 합스부르크령 헝가리와 오스만령 헝가리로 나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529년 역사적인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한판 세게 붙는 1529년 빈 정복 당시의 기독교 세계의 막장 상황이었다. 1529년 슐레이만은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친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헝가리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비엔나로 그 화살을 이제 맞추게 되죠. 페르디난트 1세는 빈 침공 소식에 보헤미아, 바로 프라하로 피신을 해서 형 카를 5세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 카를 5세는요, 이탈리아를 놓고서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대치 중이었거든요. 동쪽 변경에서 들려오는 급보는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그는 일단의 그 정예병을 급파하지요. 이런 가운데 빈 수비군 지휘관이었던 굉장히 유능한 지휘관 니클라스 살롬은요,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는 성벽 보강에 착수하면서 결국 이제 오스만은 전격전으로 순식간에 수도 빈을 포위하기 시작을 하죠. 슐레이만은 이대로라면 오스트리아 정복도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오산이었죠. 폭우로 이미 보급 수레와 대포를 상당 부분 버리고 온 상황이었고,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져온 이 보급용 낙타도 대부분 오다가 죽었고, 또 전염병도 창궐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빈 도착 당시 이미 전투를 이어갈 수 없는 고로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빈의 수비군은 사기가 충만했죠. 자, 오스만 병사의 3분의 1은 또 게다가 기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병을 공성전에 투입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출병이 1개월 넘으면서 오스만은요, 보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탈영자가 속출하고 설상가상 9월 말인데 막
평소보다 일찍 눈이 내리고 막 이러한 이상 기후까지 펼쳐지면서 엄청 곤욕에 처하게 됩니다. 최후 공격을 단행합니다. 10월 12일. 하지만 막대한 사상자만을 내면서 결국 철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빈 함락은 실패하게 되고, 하지만 이 오스만령이었던 헝가리 지배권은 더 확고히 다지게 되죠. 이런 가운데 1683년, 그러니까 1차 공방전이 있었던 이후 154년이 지난 후 2차 빈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이 합스부르크 영지였던 그 헝가리에서 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옆 동네인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2차 빈 공방전의 빌미가 된다. 오스만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30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불과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려 10배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가지고 2차 비엔나 공방전을 펼치게 된다. 당시 신성로마지그 황제였던 레오폴드 1세는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 만점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이어서 이 빈마저 이슬람에 함락된다면 그 다음은 중유럽, 서유럽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종교전쟁, 바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종교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면서 바로 기독교 연합군을 지원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빈 수비군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지원군을 기다리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10배나 많은 오스만 군대에 완강히 맞서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연합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병전으로 불리는 이 전투, 바로 2차 비엔나 공방전. 여기에서 폴란드의 이 후사르 기병대는 눈부신 전공을 이루게 되는데, 자, 후사르 기병대, 날개가 달린 후사르 기병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 연합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세력을 넓히는데 그 주력으로 활동되었던 부대가 바로 이 후사르 기병대입니다. 자, 오스만 군은 결국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병대의 바로 이 지원군의 사령관이었던 폴란드 왕 얀 3세는 이런 말을 남겨요. 바로 카이사르의 말을 회상하면서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했노라 라고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게 되죠. 당대 오스만 역사학자인 실라다르 아가는 바로 1299년 건국한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큰 패배로 이 2차 비엔나 공방전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17년간 이 합스부르크는요, 오스만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게 되고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헝가리 전역에서 오스만 제국은 결국 퇴각을 하게 된다. 자, 2차 비엔나 공방전은요, 유럽인들의 문화에도 많은 잔상을 남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빵 가운데 크루아상 빵이 있고요, 또 베이글이라는 빵이 있고, 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마시는 커피 하우스가 이때 이제 퍼지게 되는데, 자, 바로 이 세 가지를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바로 크루아상이 있고, 중간에 베이글,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최초로 열린 커피숍, 커피 하우스입니다. 자, 크루아상은요, 이 오스만 군이 성벽 아래로, 바로 빈 성벽 아래로 갱도를 파면서 화약을 폭파시키면서 갱도를 팠거든요. 이때 어느 제빵사가 이 지하실에 밀가루를 가지러 갔다가 이 폭파음을 듣고 수비군에게 알려서 오스만의 갱도 건설을 좌절시킵니다. 제빵사는요, 나중에 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영예로운 문장을 받고 이걸 자신의 가게 문 앞에 걸게 되죠. 제빵사는요, 오스만군을 축출한 영광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상징인 초승달, 오늘날 오스만 터키 그 국기에도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듭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오스만을 질근질근 씹어먹는 기분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죠. 바로 이게 바로 크루아상의 유래다. 이 크루아상이 바로 이제 이 달,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국왕에게 시집을 가서 루이 16세에게 시집가죠. 그러면서 이 빈 궁정에서 먹던 이 빵이 그리워서 가져오게 해서 이 크루아상이 파리에서 아주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 퍼진 게 바로 이 크루아상이다. 그리고 베이글은요, 바로 이 빈의 제빵사들이 당시 폴란드 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이 폴란드 이 훗살의 기병대 말 등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커피 역시 오스만 군이 퇴각을 하면서 당시 오스만 제국의 국민 음료였던 커피를 상당 부분 놓고 갔다. 자, 이를 가져간 오스트리아의 커피업자가 이 커피하우스를 만들어 팔았고, 이것이 최초의 커피하우스, 바로 비엔나 커피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의 불꽃 오스만 투르크라는 주제에서 바로 주의 전성기였던 슐레이만 때 있었던 빈 공방전, 그리고 2차 비엔나 공방전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